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나물 이야기입니다. 무나물? 그거 그냥 볶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나물을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중한 영양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비타민, 소화효소, 이 모든 것들이 조리 방법 하나에 따라 몸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아예 흡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들깨가루 한 스푼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부터 무나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장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을 왜 드시나요? 대부분 소화에 좋아서, 아니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늘 만들어주셨으니까 드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핵심 영양소들 중 상당수는 지방이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아무리 정성껏 조리하셔도 지용성 영양소를 녹여줄 기름 성분이 없으면 그 영양소는 그냥 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열쇠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지방이 없으면 지용성 영양소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에는 어떤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무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 없이는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에는 또 베타카로틴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역시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로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영양 흡수 연구에서 채소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기름 없이 먹었을 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조금 더하는 것만으로 흡수율이 300에서 500% 급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식용유나 참기름도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들깨가루를 무나물에 넣으면 단순히 기름을 더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들깨가루는 단순한 기름 공급원이 아니라 무의 모든 잠재된 영양 능력을 깨워주는 전방위 영양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들깨가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식물성 오메가3의 대표 주자로 들깨의 지방산 중 무려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의 버금가는 양이 이 작은 들깨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장 내벽 세포의 세포막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흡수될 때 그 통로를 훨씬 넓혀줍니다. 즉, 들깨가루가 만들어내는 지방 환경이 무의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그 흡수 통로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중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에 관한 국내 농업연구기관의 연구에서 로즈마린산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은 장 내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억제해서 장의 흡수 기능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들깨의 로즈마린산이 그 염증을 잡아주면서 장을 흡수 최적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장을 완전히 새 것처럼 정비해주는 정비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무의 식이섬유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까요? 무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자극해서 변비를 해소하고 유해균이 장 내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장 내벽이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장 내벽이 염증으로 손상되어 있거나 장의 수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식이섬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여기서 들깨의 오메가3와 로즈마린산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무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깨 오메가3와 장 건강에 관한 국제학술 연구에서 들깨 오일이 장내 염증을 현저히 줄여주고 장점막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식이섬유를 포함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이 무의 식이섬유 효능을 살려주는 결정적인 키였던 것입니다. 무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전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특히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와 물을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타아제는 열에 약합니다. 너무 강한 불로 오래 볶으면 파괴됩니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조리 온도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나물이 부드럽게 잘 완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아스타아제를 보존하면서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들깨가루가 조리 과정 자체를 더 영양소 친화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의 비타민C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100g당 약 22mg 들어있습니다. 무 한 대를 통째로 먹으면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만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할 때 비타민 E와 협력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어서 무의 비타민 C와 들깨의 비타민 E가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증폭시키는 콤비작용이 일어납니다. 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두 개에서 하나의 최강 방패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들깨무나물 황금 레시피 3가지를 드릴 텐데 각각의 레시피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황금 들깨무나물입니다. 무 300g을 채 썰어서 소금 반 티스푼으로 10분간 절여주세요.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간도 잘 배어듭니다. 절인 물을 살짝 짜내고 팬에 들기름 한 스푼을 두릅니다. 이때 들기름을 쓰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들깨가루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중불에서 물을 2분 정도 볶다가 다진 마늘 반 티스푼, 물 2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3분 더 쪄줍니다. 무가 반투명해지면 불을 최약으로 줄이고 들깨가루 2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 반 티스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마지막에 약불에서 넣어야 합니다. 강한 열을 가하면 들깨의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 집중 강화 레시피입니다. 기본 레시피에 표고버섯 2장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함께 볶아주세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들깨의 로즈마린산과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장 청소 효과와 유익균 증식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 당근을 무의 20% 분량만큼 추가해 보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들깨가루의 지방이 만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집니다. 단 2가지 재료를 더하는 것만으로 영양 흡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한 고급 레시피입니다. 기본 레시피에 들깨가루 양을 3스푼으로 늘리고 아마씨가루 1스푼을 추가합니다. 아마씨에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들깨와 함께 쓰면 혈중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완성된 나물에 레몬즙 서너 방울을 뿌려주세요.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면서 무의 비타민C와 시너지를 이룹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혈관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제 7일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기본 들깨무나물을 만들어 보세요. 재료 다루는 법에 익숙해지고 들깨가루의 고소한 향이 무나물에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장 건강 강화 레시피를 시도해 보세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장이 달라지는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변이 더 규칙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레시피를 조합해 보세요. 혈관이 걱정되시면 혈관 건강 레시피로, 소화가 가장 문제라면 기본 레시피에 생무 약간을 곁들이세요. 7일이 지나면 매 식사 때마다 들깨무나물을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들깨가루는 하루 3스푼에서 5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량 섭취하면 칼로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혈액응고에 영향을 받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가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무 대신 익힌 무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리된 무는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나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들깨가루 한 스푼만 더하시면 됩니다. 재료 하나를 더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고, 무의 비타민이 면역을 지키고, 무의 소화효소가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들깨가루라는 열쇠 하나로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들깨무나물 한 접시를 올려놓으세요. 그 한 접시가 한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들깨무나물 만들어 보신 후기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나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뜻밖의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